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박주원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박주민입니다. 네. 대선 캠프에서 지금 저를 잘못 소개해 주셔서 바로 잡은 거예요. 박주민 의원님. 예, 아, 그래요? 아, 네. 제가 발음이 좀 세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지금 기본사회위원장 맡고 계시고 네, 맞습니다. 골목골목 선대위의 서울 선대위원장. 선대위원장.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기본사회위원회는 다 아시겠지만 우리 당 원래 조직이죠. 네. 위원장이 당대표 이재명이, 제가 수석부위원장이었고 아, 그걸 이제 선대위 조직으로 전환. 그래서 네네. 제가 지금 현재 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기본사회라는 그 말하자면 정책을 맡고 있는 그런 네, 위원회인 맞습니다. 거죠. 네. 골목골목 선대위는 어떤 역할? 골목골목 선대위는 기존에 이제 골간 조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도당 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지역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별도의 하나의 라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빠진 곳 없이 다 훑고 다녀라. 아, 그렇고. 예, 그래서 이제 각 지역마다 그 지역 출신이거나 또 그 지역에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 배치해서 네. 별도의 선대위를 하나 더 짰습니다. 아. 그게 골목골목 선대위입니다. 그럼 지금 골목골목 다니고 계세요? 다니고 있습니다. 방금도 지금 그 탑골공원, 아, 종로의 탑골공원이 서울에. 익선동 이쪽 뒤를 좀 훑고 아. 지나왔습니다. 예. 그쪽에 어르신들 많으시고 그러시는 곳 네, 아닌가요? 탑골공원에 어르신들 많이 계시죠. 아, 민심이 어떤 것 같습니다. 탑골공원에 계신 분들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오늘 갔어요. 가서 이제 쭉 몇 분하고 인터뷰도 하고 일부는 이제 라이브 방송에 이제 태우기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사실 오늘 어르신들 만나 뵐 때 긴장하고 만나 뵀는데 네. 신기하게도 12월 3일 내라는 잘못됐다. 아, 라는 얘기를 공이 다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그건 잘못됐다. 물론 민주당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네, 네, 네. 12월 3일 날 있었던 그거는 독재로 가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 그건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많은 할아버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죠. 아. 그래서 탁골공원에 계시다고 해서 저 같은 네, 경우는 네, 네. 정말 좀 보수 또는 그것을 넘어서 극우 이런 생각만 가지고 계신 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고요.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통합의 기준점을 찾을 수도 있겠다. 네. 12월 3일 내란행위는 잘못됐다라는 게 하나의 통합의 기준점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걸 느낀 하루였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조금 입장이 애매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그래서 공식적으로 실제로 어떤 강력한 압력을 받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지금 김문수 후보는 선을 긋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김문수 후보가 지명했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뭔가 조치를 해야 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죠. 아. 그 가운데 이제 윤석열과 나름 통한다는 서모 변호사는 오늘 내일 중으로 뭔가 입장 표명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서정욱 좀, 변호사.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압력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점심 때 김성태 전 의원인가 만나고 왔는데 네네네네. 김성태 전 위원장님은 초지일간 선거를 조금이라도 제대로 치러보려면 윤석열과의 관계는 정리돼야 된다. 이게 입장이세요. 출당을 말하는 겁니까? 출당까지는 얘기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한마디 했습니다. 아. 무슨 출당이냐? 자진 탈당 얘기하는 거예요? 자진 탈당이냐? 내보내야지.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제가 했죠. 왜냐면은 그럼 뭐 자진 탈당을 용인하고 자진 탈당했으니까 정리 다 됐다 우린 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적극적으로 당이 조치를 해야죠. 진짜 그래? 선을 그으려면. 그래야 네. 국민들도 뭔가 이 감동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감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용인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분이 이제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 선거를 해볼 만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네,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윤석열과의 손절.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당까지는 감히 얘기를 그분도 참 시원하게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네. 문제 있다, 나가야 된다, 정리해야 된다는 말씀하시지만 일단 그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과의 후보 단일화 아. 이두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김성태 의원은 뭐 전 보수 정당 의원으로서 원내대표까지 했었죠. 그렇죠. 네. 네. 지난번 탄핵 때 박근혜 탄핵 때는 또 이 탄핵 찬성하는 입장에서 네. 있었죠. 네. 그렇군요. 여튼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그 어쨌든 선거운동 하고 계시니까 탑골공원에서 만나신 그 보수적인 어르신들 같은 분들도 네. 이재명 후보한테 투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2월 3일 날 있었던 일은 잘못됐다. 네. 그 얘기를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해주셨고, 다만 물론 그러면서도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도 민주당도 잘못했다. 요 얘기도 하시긴 하시지만 네. 적어도 12월 3일 내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인터뷰했던 어르신들 중에는 그거 잘한 일이야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리고 노인복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 관련돼서 그 윤석열 정부 정책이 만족스러웠냐? 네. 그렇진 않다. 아. 뭐 나아진 거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셨고요. 그거는 정책적으로도 윤석열 정부한테 만족하지 못했다. 뭐 이런 그런 거죠.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상당히 해볼만하다. 해볼만하다 그런 말씀 주시는 해볼만하다라는 것도 있지만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지점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지점을 좀 해야 되는지 하고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 제가 강남에 있는 3구들을 쭉 훑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음마 아파트 근처도 가고 뭐 도곡시장도 가고 뭐 쭉 돌았는데 거기 상점들 시장 그 주인들 같은 경우에는 다 너무 경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자영업자, 시장 상인 이런 분들의 희망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우리가 펼친다면 그렇죠. 네. 시장 소상공인 자영업자부터 우리가 쭉 마음을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럼 네. 그것도 굉장히 해볼만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자영업자분들이 원래 조사해 보면 좀 보수적인 성향을 예, 많이 근데 보이고 실제로 지난 총선 때부터 많이 돌아서셨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네네네. 이 어려운 점의 원인과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시면 네. 답이 나오거든요. 네. 정부가 잘못된 경제 정책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 지점에서는 뭔가 당연히 비판 지점이 딱 보이시는 거잖아요. 네. 그분들 입장에서. 그때 저희가 뭔가 좀 자영업자분들에게 확실한 정책들 딱 네네네. 보여드리는 우리는 이런 거 하겠다. 특히 많이 얘기하시는 게 식당 하시는 분들은 네. 배달 수수료예요. 배달 수수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온라인 플랫폼법 이런 것들을 정책적 대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아니 근데 왜 니네들이 의석수 많은데 그걸 못하냐 이런 얘기를 하신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 확실하게 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러면 많은 분들을 우리 강남이라 하더라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마음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어제 이제 제가 동작도 갔었는데 동작 가서 이제 유세 끝나고 시장을 쫙 돌면서 제가 장을 일일이 봤어요. 네. 그 시장 그 남성 4개 시장이라고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시장인데 제가 거기서- 사람입니다. 동작구 삽니다. 그래서 네네. 그 유세 끝나고 나서 제가 한 20만 원씩 장을 봤어요. 네. 쫙 장을 쭉 보면서 말씀 다 들어봤더니 그분들도 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장을 쭉 보면서 갔더니 옆에 있었던 그 유사명 위원장님이 네. 선거운동 이렇게 장 보면 장 시장 날 때 인사만 안 하고 물건 사냐 그래서 예 저는 처음부터 항상 시장 가면 물건 삽니다. 오늘도 아침에 저희 지역에서 장 보면서 시장 다닐 때 무조건 물건 사거든요. 네네네.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사는 건 괜찮죠 선거. 당연히 제가 필요한 거 제가 사는데 그러면 뭐 선거 때는 저 굶어 죽습니까? 가서 드실 거니까. 예, 사는 거죠. 필요한 거 뭐 마늘도 사고 당근도 사고 배추도 사고 떡볶이도 사서 포장해서 가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 나누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세요? 요즘 뭐 장사는 잘 돼서 전 늘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말씀 나누고 그러더니 그 최상목 대행이 와서 그 어묵 먹는 장면 촬영했던 떡볶이집 사장님인데 제가 막 사고 막 이러니까 막 맛보기 순대 막 썰어주면서 윤석열 욕을 엄청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 했더니 그 얘기 전해줬더니 그 지역위원회에서 깜짝 놀라 그 집에서 그런 얘기예요? 막 이러면서. 민심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그리고 거네요. 또 이렇게 시장 같은 데 가서 장도 좀 보면서 말씀이지. 그거는 계속 인사만 그냥 뭐 다음에 올게요. 뭐 잘할게. 별 의미 없습니다. 아니 박주민 의원님이야 세월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현장에서 어려운 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몸에 배가지고 그렇게 되시는 거지 또 다른 그걸 분들은 몰랐대요. 잘 그런 안 방법을. 하여튼 그렇게 좀 하면 제가 이제 저희 지역에서 저 고구마 파시는 분이 계셨는데 군고구마 굉장히 저희 당 욕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한 달 내내 제가 고구마 샀거든요. 매일매일 선거운동 끝나고 밤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남은 거 몇 개 있어요? 하면 싸가지고 가고 가고 한 2주 좀 넘게 했더니 바뀌시더라고요. 저 오면 막 박수 쳐줘. 고생 많아. 막 이러면서 화이팅!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한 명의 마음을 돌리는 것도 굉장한 또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그죠? 해야죠. 아니 그래서 사실 저는 기본사회위원장하고 골목 선대회도 이게 맡으셨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잘 어울리신다는 생각도 했어요. 사실 예전에 그
헤어진 신발과 이런 이 부러진 안경과 이런 이미지로 제가 박주민 의원을 그러지 안경 사실 뭐 제가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안경이 밤에 부러졌는데 밤에 안경점 안 열고 아침 회의에 갔는데 아침 회의 전에 안경점 안 열잖아요. 근데 안경이 있어야 저는 사람 얼굴이라도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걸치고 간 건데 그걸 뭐 가난 코스프레 했다고 제가 하지도 않는 말. 아니 그런 네. 이미지가 있으시니까 이제 네. 아니 저는 좋게 봤어요 사실. 네. 부러진 안경 쓰고 다니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되잖아요. 네. 그 기본 사회라는 게 어떤 정책으로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서민들하고 함께하는 거가 이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기본 사회라고 하는 건 특별한 어떤 개념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 헌법에도 보면은 전문에서부터 경제, 정치, 문화 이런 각 영역에서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균등히 보장하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각자 자기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달시킬 수 있게 하고 그 성과로 우리 민족과 국가를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세계 공영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 이게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해드리고 또 그 기회를 가지고 그분들이 도전하실 수 있게 안전망도 깔아드리고 하는 게 기본 사회예요. 개념적으로는. 예. 근데 아시다시피 서구 유럽 특히 북구 유럽은 3, 40년 전에 그 논쟁이 이미 끝났죠. 네. 성장과 복지는 동전의 양면이다. 네. 그 논쟁이 다 끝나서 이제는 그걸 이분법적으로 보시는 분이 없어요. 그 사회 혁신을 하기 위해서 또는 혁신적인 어떤 시도를 하기 위해서라도 안전망이 필요한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복지를 잘한다는 게 결국 성장을 위한 토대고 성장을 한다는 게 또 복지를 발전시키는 거 이게 선순환 구조다. 그게 유럽에서는 다 이해하고 있는 거고 예, 그런 얘기를 저희들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복지국가로 가야 되려면 경제 성장도 해야 되니까 성장하면서 그 돈으로 예. 복지국가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자는. 복지가 돼야 성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북구 유럽이 아이를 낳으면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회와 국가가 그 육아를 책임져 줍니다. 그 네.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보다 더 먼저 인구 위기를 겪었던 나라들이 북유럽 국가들이에요. 네, 그럼 북유럽 국가들이 고민했었던 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민을 대규모로 받을 거냐. 네. 왜냐하면 아이를 많이 낳아서 해도 2, 30년 걸리잖아요. 노동력을 확보하는데. 이민을 받을 거냐 아니면 여성들을 노동시장에 진출시킬 것이냐. 후자를 선택한 거예요. 네. 예. 그리고 미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바이든 우리나라에서는 난리면으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대선 공약이 뭐였냐면 무상 보육을 2년 하겠다. 네. 전문대 2년을 무상으로 하겠다. 이분의 공약이에요. 대표적 공약이. 그 복지 공약인 것 같은데 그분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산업이 전환되려면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인력이. 네. 근데 이 일부만 돈 있는 사람만 교육받아서는 충분한 노동력을 확보 못하니까 전문대 2년을 무상으로 해서 교육을 다 받아라. 이렇게 한 거고 여성 노동의 시장 진출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인플레를 그때 세게 겪었는데 대표적인 이유 두 가지가 하나 에너지 가격 상승과 또 하나는 인력 부족이었어요. 노동 시장에서 여성 노동이 들어와야 되니까 보육 2년을 무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의원님, 근데 네. 그 개념을 이제 정확하게 알겠는데 이번에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가 기본 사회 중에서 어떤 걸 공약으로 내세워서 반드시 구현하겠다. 지금 이런 현재 부분이 나오는 여러 가지 공약들 중에 뭐 복지 공약이라든지 또는 사회 방향에 다 녹아 있어요. 다 녹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어떤 정책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저희들은 이제 이런 이념과 가치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전파하고 공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추리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 내부에서 아직 추리지 못해서 추리게 되면 이번 주 내 또는 다음 주 초에 정책본부에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자영업자분들 다 관심 많으시니까 요거 하나는 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논란은 많아요. 지역 화폐 그 25만 원씩 전 국민에게 나눠줘서 이걸 그건 지원하겠다. 지원금인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제 생각에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10분기 연속 지금 내수가 침체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90만 명 넘는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견디시는 자영업자 중에 56%가 다중채무자예요. 이자 내기도 힘들어하십니다. 근데 그러면 그분들 보고 그럼 다 망하세요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망한 뒤에 그분들에게 재기시키려면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러려면 내수를 진작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이미 이제 수출과 내수가 분리되는 구조를 상당히 오랫동안 진척이 되온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뭐 기업이 잘 되면 낙수 효과처럼 내수 잘 된다. 이렇게 안 통합니다. 그 국가가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소비 쿠폰 형태로 일정한 기간 내에 일정한 업종에서는 쓰고 안 쓰시는 건 소멸되도록 하는 소비 쿠폰을 드린다든지 하는 방식은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구조적 개혁을 일으키는 효과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당장의 이 위기를 극복하게는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은 25만 원 전 국민에게 저는 그거는 필요하다고 지원하는 것은? 생각해요. 근데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까?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최종적인 결정은 있으죠. 전 개인적으로 할 필요가 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의원님은 그렇게 주장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 설명해 주셨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탑골공원 얘기가 너무 인상적인데 그 비슷한 게 지금 사실 지금 선거 운동이 TK하고 PK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후보가 계속 이쪽으로 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혹시 변화가 생길 수 있나? 그것도 좀 궁금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실제로 이제 부산은 얼마 전에 진보교육감이 교육감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거제 시장 보궐선거에서 저희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변화의 가능성이 있고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구 경북은 상대적으로 좀 어렵죠.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그분들 만나 보면은 진짜 12월 3일 계엄 내란을 잘했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없어요. 아, 그래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동안의 어떤 윤석열 정부가 대구 경북 쪽에 잘했는가 네. 그렇진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공략을 하면 네. 충분히 승산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많이 지금 언론에서 언급되는 거는 네. 이재명 후보도 박정희 얘기를 하고 김문수 후보도 박정희 얘기를 한다. 이게 많이 오늘 아침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그 두 가지가 다른 겁니까 어떻습니까? 다르죠. 다른 건가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님, 이재명 후보님 워딩을 보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무조건 찬양하지 않습니다. 박정희는 잘못됐다라고 네네. 먼저 전제를 하고 네. 그렇지만 그가 선택했던 정책적 수단 중에 현재에도 유의미하고 좋은 정책이 있다면 가져다 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하고 박정희는 훌륭하니 정신부터 시작해서 다 계승하자. 이거는 다르죠. 다릅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하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민주당이 계속 하던 얘기하고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실용과 실사굿이죠. 네, 네. 실용과 실사굿이죠. 저는 윤석열 정부가 매우 이념적이었다고 봅니다. 경제 정책도 이념적으로, 네네. 외교도 이념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제 정책적으로는 시장에 불개입하겠다. 이거 이념적인 거죠. 선언을 해버리고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배달 수수료 문제요. 네네. 시장에 맡겨놓겠다고 계속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두 개 양대 회사가 경쟁을 심하게 한 거예요. 시장 점유율 높이기 위해서. 원래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면 경쟁하면 수수료는 싸져야 됩니다. 수수료가 올랐어요. 작년에 44%막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경쟁하는데 왜 올라가죠? 엄청 올랐어요. 경쟁하는데 수수료가 왜 올라가죠? 이미 시장이 작동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에 맡겨놓겠다. 이거 이념적인 거죠. 전혀 효과 없고 오히려 그 기업들에게만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작동된 건데 이거 이념적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무슨 그렇죠. 수수료를 내려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시장 그렇죠. 경쟁에 맡겨놓겠다.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맡겨놓겠다. 헛소리예요, 헛소리. 결과가 중요한데 그게 아니고 네, 자꾸 헛소리였어요.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념적이에요. 그냥 나는 시장에 불개입. 무슨 뭐 유효한 정책 수단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냥 원래 그런 사람. 이재명 후보는 사실 근데 경기도지사 할 때 공공배달 앱을 키워가지고 이걸 좀 해결해 보자고 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지금도 그런 아이디어도 가지고 있죠. 있나요? 지금 아시겠지만 양대 앱 말고 땡겨요라고 있어요. 신한은행하고 이렇게 만든 공공적 앱이 있습니다. 네네네. 잘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 그거 어디에 정부가 한 건가요? 신한은행하고 서울시나 이렇게 자치단체가 하는 건데 자치단체하고. 잘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 잘 키우면 괜찮습니다. 네. 자영업자들 중에 여기에 희망을 거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이런 거에 대한 홍보 이런 거 잘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죠. 있는데 홍보를 더 잘해서 잘 되게 만들겠다 이런 정도 생각.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저는 온라인 플랫폼법이라는 규제 수단도 도입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온라인 플랫폼사에 대해서 아무런 발언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올리면 스스로 네. 그냥 내야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어떤 장치를 만들어서 서로 협상도 하게 만들고, 그죠? 일정한 정보에 대해서 제공받게도 만들고 하겠다는 겁니다. 소상공인들이 플랫폼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협상도 할 수 있고. 있게 예. 그렇게 만드는 법이다. 그거 지금 발의돼 발의된 있어요. 상태인가요? 그럼 다만 정무위원장이 저쪽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논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뭐 저희들이 힘을 좀 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뭐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서 정부가 추진을 한다면 추진이 될 수는 있겠죠. 될 수는 있죠. 그거는 변화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지금 아까 TK, PK 얘기하다가 조금 딴 얘기했는데 TK에서 대구 경북에서 지난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20% 초반 정도 맞습니다. 받았더라고요. 21% 정도 얻었죠. 21%. 네. 이번에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뭐 전망이라는 게 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요. 네. 후보도 공을 굉장히 많이 들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당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골목골목 선대위가 서울만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네, 네. 대구 경북도 있어요. 저기 거기도 의원을 다 배당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중 3중으로 네. 공을 들이고 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열심히 한번 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전체 득표율 목표는 세워져 있나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명시적으로 하지 않고. 후보가 분명히 얘기했죠. 한 표 차이로라도 이기는 게 목표다. 네, 열심히 해야죠. 끝까지 긴장감 놓치지 않고.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어쨌든 간에 다들 이제 사실 김문수 후보도 경북에 갔다가 뭐 PK 갔다가 그러는 걸 보면은 좀 다른 게요. 좀 다른 거. 왜냐면은 오늘 김성태 의원이 하신 얘기예요. 네네. 국민의힘은 지금 정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내용이 아직 있는 거예요. 내용이 안 되고 힘이 없을 때 보통 가는 데가 대구 서문시장입니다. 그렇군요. 아닌가요? 대구 서문시장 언제 갑니까 국민의힘은? 보통 그럴 때 가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위기였을 때 갔던 거. 윤석열도 그랬죠. 윤석열. 네, 그래서 대구 경북을 가는 거다. 김성태 의원님 평이에요. 민주당과 지금 국민의힘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대구 경북 그다음에 부산 울산 똑같이 가는 것 같지만 상황이 다르다. 네. 힘이 없어서 지금 내용을 수습하기 위해서 가는 거다 지금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 말이에요. 예. 아까 그럼 김성태 의원 말씀 꺼내셨으니까 아까 단일화해야 된다는 얘기도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이준석과 김문수의 단일화. 김성태 의원님 말씀이죠. 예. 될 것 같으세요? 글쎄요, 뭐 오늘 제가 다른 또 기자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물밑 이야기는 오고 가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파악한 정보는 아니에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그렇군요. 아까 서정욱 변호사 이야기로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요거까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쨌든 윤석열 씨를 국민의힘에서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선거에 좀 영향이 있지 않겠어요? 뭐 그러면 이제 본인들은 12월 3일날 있었던 내란행위와는 이제는 뭐 차별성을 갖는 정당이다 또는 그런 세력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국민분들이 가지고 계신 따가운 시선에서 좀 피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쉽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거다. 그래서 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 탈당 가지고는 안 된다. 하려면 그렇죠. 정리를 확실하게 해라. 그래도 될까 말까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죠. 정당에서 그렇게 문제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출당시키는 거죠. 출당이 제일 센 겁니까? 그렇죠. 보통 뭐 당원권을 일부 정지시킨다든지 또는 일정 기간 정지시킨다든지 그런 거인데 가장 심한 건 정당은 뭐 사법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출당시키는 게 가장 심하죠. 그게 가장 명쾌한데 김문수 후보는 지금까지 사실 탄핵에도 반대를 하시던 분이라서 어떨지 모르겠네요. 박주민 의원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또 고생하시고요. 현장에서 많이 뛰어다니시느라고 이제 송파 갑니다. 송파로. 계속 뭔가 적진으로 가시는 분위기네요. 아니 지금 저희들은 벼르고 별렀던 시간이 온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뭐 진행자분께서는 행복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그렇지 않았고 지난 패배가 너무 아프고 그동안 쌓아왔던 에너지를 다 쓰고 싶은 지금 심정입니다. 저도 지금 거의 뭐 10분도 안 쉬고 지금 매일 선거운동하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하여튼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끝까지 잘 뛰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